반갑습니다. 호러연구소의 미스터리입니다. 다시 돌아온 장르 연구의 시간, 오늘은 우주적 공포, 코즈믹 호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더 좋은 이야기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일단 헤일 메리, 참고로 원작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평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줄거리 짧게 소개드리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 먼 곳으로 떠난 중학교 과학교사이자 생물학 박사인 라일랜드 그레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귀여운 외계인 로키도 함께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장엄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감동적입니다. 로키와의 케미가 버디물 같은 느낌도 주고요. 우리나라의 더문이 아니라 덩컨 존스의 2009년작 더문과 2016년에 나온 컨택트, 그리고 고전 외계인 영화인 E.T.가 적절히 섞인 감성? 156분이고 배경이 거의 우주이니 좀 지루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다 정도는 아니고 정말 구성지게 만들었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긴박감이나 위기감이 조금 약했다?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간만에 보는 우주 배경 수작 영화,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드립니다. 저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첫 우주 유영을 하는 장면과 아스트로파지가 태양을 망가뜨린 점에서 코즈믹 호러 장르를 떠올렸습니다. 자세히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아스트로파지에 의해서 태양계가 망가지면서 느껴지는 인간의 무력감이 우주적 공포를 떠올리게 했달까요? 헤일 메리와 우주적 공포라니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함께 코즈믹 호러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코즈믹 호러, 우주적 공포 계속 제가 섞어 쓰는데 다음부터는 코즈믹 호러라고만 하겠습니다. 코즈믹 호러는 미지의 공포죠. 러브크래프트가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의 공포다 라고 하기도 했고, 그럼 공포가 뭐냐? 공포는 말 그대로 무서운 감정. 여기서는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원천입니다. 이 공포를 코즈믹 호러에 대입하면 아침 출근길에 태양 대신 거대한 눈깔이 떠 있었다, 또는 코끼리 앞에 개미 같은 신세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무력감과 무가치함에 기반을 둔 공포입니다. 다시 헤일 메리의 예를 들면, 만약 아스트로파지가 출몰을 했는데 막을 방법과 그게 아스트로파지라는 정체도 알 수가 없다면 바로 코즈믹 호러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린 뭐든지 보인다, 아니면 느껴진다 하면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일부라도 전체를 상상하죠. 개미가 코끼리 발 뒤꿈치를 보고 뭘 떠올릴까요? 절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움직이는 땅? 바위? 거대한 바위?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이유도 추측하죠. 만약에 코끼리가 다른 개미들을 밟았다, 그래서 내 동료 개미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왜 우리를 핍박할까 하면서 이유를 추측하고 신격화하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할 겁니다. 범죄자로 예를 들면 범죄자의 그냥도 우리는 추측하려고 하죠. 그냥 재미로 죽였어요, 아니면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런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이 범죄자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때 학대를 당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혐오했고 등등으로 범죄의 이유를 추측해서 그 사람을 완성시키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미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즈믹 호러를 일으키는 것들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비슷한 장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묵시록적 공포 장르라고도 하고, 둘 다 파괴적인 결말을 향하지만 묵시록적 공포는 진짜 세상의 종말이나 인류 멸망을 다루죠.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나 실행하는 대상, 현상이 특정적이에요. 이에 반해 코즈믹 호러는 딱히 종말이나 멸망이 아니어도 표현할 수 있죠. 어릴 때 얘기를 잠시 드리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0살, 11살 정도 됐었는데 어느 날 비디오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탁 받아보니까 아저씨가 아버지가 최신 프로 나오면은 연락 달라고 해서 연락했다, 와서 빌리러 와라 해서 심부름으로 비디오를 빌려왔거든요. 그 영화가 뭐였냐? 이벤트 호라이즌. 이벤트 호라이즌의 줄거리를 짧게 설명하자면, 지금은 클리셰가 되었죠. 그때도 클리셰긴 했는데, 어디선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이벤트 호라이즌호를
구출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직 이벤트 호라이즌을 보지 않았고 앞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스포가 있으니까 주의 바랍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은 사실 워프 항해를 실험하고 있었는데 공간 도약으로 다녀온 차원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같이 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우주선 자체가 오염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막 죽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여러 영화랑 클리셰가 범벅이 된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만 어릴 때는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흥미롭게 본 기억이 납니다. 엄청 잔인해서 어릴 때 봤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코즈믹 호러라는 단어를 알기 전부터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실체가 나온다기보단 분위기로 압도하는 게 코즈믹 호러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기 좋은 영화로는 미스트 데스티네이션, 버드박스, 소용돌이, 매드니스 정도가 있겠네요. 게임으로 치면 데드스페이스? 물론 러브크래프트 작품을 컨텐츠화한 모든 게 그쪽이지만 대부분 좀 아쉽죠. 그 중에서 저번에 러브크래프트 소개를 하면서 소개했던 컬러 아웃 오브 스페이스 정도를 추천할 수 있겠네요. 역시 생각해보니 코즈믹 호러는 시각화되면 조금 아쉽네요. 왜일까요? 코즈믹 호러는 미지의 공포라고 했죠. 미지의 공포인데 영상화가 되거나 이미지화가 되면 그 대상이 보이니까 미지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무섭게 표현하고 대충 기괴하게 하면 그게 코즈믹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미지의 것을 보고 사람이 광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죽는 등 파괴적인 행위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주인공은 분명히 광기에 빠지고 파괴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 밖에서 본 나는 저렇게 기괴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전혀 공포스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 그럼 코즈믹 호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공포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취향이 다르듯이 공포를 느끼는 형상도 각자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귀신이 처녀 귀신으로 표현되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는 흰 천을 둘러쓴 고스트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늑대인간 등이 있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가지고 웬만한 공포 영화에서 무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기괴하게 표현한다고 한들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보면 그저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광활한 우주 배경으로 홀로 우주선 위를 노니는 그 장면에서 공포와 장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코즈믹 호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글씨로 보게 되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다 보면 그 책에 써있는 묘사와 개인의 상상이 결합되면서 정말 이런 허무하고도 무서운 이런 존재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야 제맛인데 영상화를 해버리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런 괴물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런 현상이 생기면 사람이 저렇게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미지가 고착화되죠. 코즈믹 호러나 우주적 공포, 러브크래프트류 호러를 모르는 사람도 코즈믹 호러 하면 이제 크툴루의 형상, 그 수염 대신 촉수가 나 있고 문어 대가리에 엄청 거대하고 바닷속에서 봉인돼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사운드로만 조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 우주의 소리라는 영상 한번 보면 오묘하면서도 기괴하고 때로는 공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주의 크기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감성이 떠오르죠. 이게 아마 코즈믹 호러의 공포감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클로버필드나 크툴루나 그런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나서 도시를 파괴하고 지구를 망가뜨려도 괴수 영화 좋아하던 사람들은 고질라가 떠올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흔한 괴수 영화가 코즈믹 호러구나 라면서 넘겨버릴 수가 있다. 그게 참 아쉽다.
앞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일상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치면 포기를 하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이상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엔 차분하고 아주 계획적이었던 사람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갑자기 모든 일을 팽개치고 잠적할 수도 있죠. 그런 이상행동을 광기와 공포, 죽음으로 바꾼 게 코즈믹 호러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코즈믹 호러라고 하는 영상물에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거나 목표한 바를 이루어요. 아니면 그 원인을 파악한다던가. 물론 영화로 나온 것들 중에 이런 게 많은데 어른들의 사정이나 제작자의 상상력의 한계 등 걸림돌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거나 미쳐버리고 영화가 끝난다고 하면 허무하다고 느끼면서 평점 낮게 줄 관객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그 범주 자체가 전 인류, 지구, 우주적 범위에 있어야 하는 것도 표현에 있어서 한계가 생기죠. 또 코즈믹 호러를 일으키는 행위자가 목적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대의 예로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코즈믹 호러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냐. 그것의 페니와이즈나 마블의 갤럭투스, 데스노트의 사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즈믹 호러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이것 빠지면 저한테는 코즈믹 호러가 아닙니다. 일단 첫째로 대상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적어도 결말 부분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상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땐 어마무시하게 넓어야 돼요. 종말적인 분위기도 좋지만 주인공이 느끼기에 그러기만 해도 괜찮다. 글로리어스처럼 화장실에 갇힌 괴물 정도로 처음엔 표현되지만 알고 봤더니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 같은 예도 있겠죠. 세 번째, 대상에게 압도되고 무력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존재하고만 있어도 느껴지는 공허함. 그렇지 않다면 그 창작물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다던가. 네 번째로는 주인공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미스트 같은 경우에 결말에서 군대가 해결해버리지만 주인공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최후의 선택을 하죠. 다섯 번째는 대상이 딱히 목적성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앞서 예를 든 그것의 페니와이즈는 인간의 공포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공포에 절여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섭취를 하는 것이고, 마블의 갤럭투스는 우주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 파괴행위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죠. 데스노트의 사신은 재미를 위해서고,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치거나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결말이 해피엔딩이면 안 됩니다. 코즈믹 호러의 목적은 인간의 무력함, 허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찌저찌 해서 종말의 존재를 다시 봉인했다 라는 식의 결말은 좀 아쉬운 해석이죠. 언젠가 이들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지도 정도는 괜찮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 기준입니다. 저는 코즈믹 호러가 공포 장르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게 코즈믹 호러의 원천이거든요. 단순히 죽음의 공포만이 아니라 경외감이 들 정도의 압도적인 분위기, 무언가, 어떤 현상,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개인의 무력감과 허무함이 이와 비슷하죠. 그리고 상상의 끝을 자극할 수 있는 창작물이다 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코즈믹 호러, 우주적 공포 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폭력성, 굉장히 매력적이죠. 추측과 상상이 결합되어 의미와 정체를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재미 또한 코즈믹 호러의 매력입니다. 그럼 언젠가 다시 그런 전율을 느낄 작품을 만나길 빌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즈믹 호러 또는 이런 비슷한 장르에 추천할 만한 영화나 창작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